안녕하세요. 한방피부과 전문의 장유진 한의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피부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건강한 피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도 써보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노력도 해보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피부 장벽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즉 노화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필라그린, 세라마이드 등과 같은 성분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매일 하는 세안, 샤워 등으로 각지층의 중요한 성분들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덥고 건조한 환경, 강한 자외선, 또 피부 재생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식사 습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죠.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약산성을 띠고 자극적이지 않은 세정제를 사용하자입니다. 우리는 거품이 잘 나고 씻고 나면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는 세정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야 깨끗하게 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뽀득함을 주는 세정제는 알칼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제품들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튼튼한 피부 장벽을 위해서는 벽돌 역할을 하는 각질세포와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세포간 지질이 튼튼해야 하죠. 그런데 알칼리성 세정제는 각질세포 내의 천연보습인자와 세포간 지질을 제거하는데요. 그래서 알칼리성 세정제를 사용하고 나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이 사라져서 뽀득한 느낌이 드는 거죠. 또 건강한 피부의 pH는 4.5에서 5.5 정도, 즉 약산성인데요. 세포간 지질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등과 같은 중요한 성분의 합성을 관여하는 효소들은 약산성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각질층이 약산성 상태여야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칼리성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가 다시 약산성 상태로 회복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위해서는 약산성이고 유해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은 무자극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피부가 좋아하는 온도와 습도를 만들어주자입니다. 피부는 약간 서늘한 온도 18에서 22도 정도, 또 습도는 5-60% 정도에서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데요. 생각보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피곤한 저녁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면 뭔가 피로도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아서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샤워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뜨거운 물은 세포간 지질 성분을 제거하고 또 피부가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면 수용성인 천연보습인자가 물에 녹아서 제거되기 때문에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피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안이나 샤워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적당하고 가능한 짧은 시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건이나 샤워 용품은 자주자주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화장실은 특히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 또 겨울철에 뜨거운 히터바람과 같은 난방은 피부 장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름철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시고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팩을 통해서 열감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진정시켜 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 가습기 사용, 젖은 빨래 널기, 화초 키우기 등의 방법으로 습도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 과도한 각질 제거를 하지 말자입니다.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이 보기 싫어서 제거하시는 분 있으시죠? 피부 세포는 약 28일을 주기로 피부 깊은 층에서부터 표면으로 이동을 하고 오래된 세포는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래된 세포, 각질세포 안에는 천연 보습인자가 있어서 수분을 머금는 역할을 하고 또 각질세포 사이사이에는 지질층이 있기 때문에 이 각질층을 제거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 각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면 당장은 피부가 매끈하고 밝아진 것 같지만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에서는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평소보다 더 빨리 건강하지 않은 각질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좁쌀 여드름처럼 각질이 과도하게 쌓여서 모공을 막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질 제거는 신중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좋은 화장품이나 시술보다 더 중요한데요. 좋은 토양에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것처럼 몸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죠. 먼저 건강한 몸이라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화장품을 사용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들의 합성 능력도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 감소, 피부 재생 능력도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생활 패턴은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피부가 예전보다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피부 세포를 만들고 건강한 피부 장벽의 성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가 먹는 음식과 피부 장벽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음료나 주류의 섭취가 적은 사람들일수록 피부 pH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밀가루빵, 흰쌀밥 등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고지방식,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는 피하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 연어, 고등어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 위주의 균형 잡힌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생성에 도움이 되는 콩류,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 베리류 등의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평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먹는 것만큼 잘 쉬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한데요.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를 재생시키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이들 호르몬에 의해서 피부 각질층의 재생과 탈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활발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충분한 수면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고 시술도 받아봤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 혹시 내가 생활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